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좋은 날, 행복한 날, 여러분의 진로를 알아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로 특기 종합검사 실시하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진로 종합 특기, 이 검사가 어떤 검사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고, 이 여행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이 검사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쪽에 한번 관심 있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는 이 반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생님 봤을 때 엄청 성공할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성공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사라는 것은 뭐냐? 진로 특기 종합검사는 어떤 거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옛날 그 할아버지들은 과거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몇 달 전부터 걸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한양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어때요? KTX로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 4시간이면 가버리고 여기서 또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이면 일본을 가고 1시간 반이면 중국을 가고 9시간이면 미국을 가고 세계를 하루 만에 다 다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톡 가만히 앉아서 우주 여행도 가요,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되니까 아주 미래 사회가 다양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우리는 분업화되어 있다, 다양한 시대이다, 세계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시대가 되니까 어떡하냐?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직업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알맞는 직업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런 독특한 특성에 알맞는 진로를 미리 계획하고 교육을 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더라. 여러분들 직업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부터 인정도 못 받고요. 친구 관계도 두절되고요. 내가 하고 싶어도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업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지요. 그러면 이런 직업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안에 들어있는 그 독특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했을 때 앞으로 미래사회 행복시대에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이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밌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사의 행복한 부분을 찾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5, 6학년 때 내가 공부를 잘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방향성을 나를 알고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교육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성이야.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알고 가느냐. 그 얼마나 나를 알고 가기 위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성, 잠재 능력, 자신의 적성, 사고력 이런 것들, 자기두조적, 정서적 지능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21세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로 나를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예뻐 보이죠. 이렇게 보면 뭐 할까요? 미워 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더 어떻게 돼요?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 봐서 나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나를 진로를 한번 잠정적으로 계획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검사 매우 중요한 검사이겠죠. 바로 이제 5, 6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은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를 한번 지금부터 탐색해보자.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첫째, 정서, 지능. 무슨 정서에도 지능이 있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피부 봐보세요. 이 피부에도 지능이 있어. 우리는 각각의 다 이
하나로 돼 있는 것 같지만 다 움직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도 지능이 있어. 그래서 맨날 욕하고 다니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정서적 지능이 낮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 그러나 나는 긍정적이고 열성적이고 다른 사람하고 친구하고 관계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어떻게 돼? 학교도 재미있고 하는 일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항상 웃고 다니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다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정서지능이에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조절이야. 이 자기 조절이란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왔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친구가 가다가 나를 한 대 쿡 쳤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화를 낼 거냐? 아니면 한 대를 쿡 칠 거냐? 아니면 내가 가만히 참을 거냐? 이걸 하는 능력이 바로 뭐다? 자기 조절이야. 그럼 그 자기 조절은 어떻게 할까?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칠 거냐? 아니면 내가 참을 거냐? 아니면 내가 웃고 넘어갈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겠지. 이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 우수해야 뭐 할까? 잘 적응하는 사람이겠지요. 또 자기 인식이야.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 알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했어? 그 상황으로부터 뭐 하려고 했어? 비껴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인식해야 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자기 인식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그것을 잘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자기 인식이야. 또 중요한 건 뭐겠어? 바로 타인 인식. 뭐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아? 바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지. 그럼 뭐해? 다른 친구들 다 슬퍼서 울고 있는 나 혼자 허허허허 웃어. 그러면 애들이 다 뭐라고 할까? 이래. 그치? 그와 마찬가지로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같이 기뻐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기뻐할 때도 다른 사람이 기뻐해 주고 내가 슬퍼할 때도 다른 사람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지. 바로 타인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자존감, 자존중감.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내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아유, 나는 이거 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서 자신이 실제 능력이 있는데도 발휘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지.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자존중감이다. 바로 정서적 지능이란 바로 이렇게 자기와 타인과 자기에 대한 평가들을 이렇게 보는 게 뭐다? 정서지능이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겠어? 바로 또 그런 걸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이런 사회성.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친밀감을 갖느냐,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하느냐, 이런 친구와의 관계. 또 정서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성실성.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성실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해. 그래서 정서지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결과표를 볼 때 가장 유념있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성실성과 하나는 자존중감. 이걸 꼭 두 가지를 봐라. 그래서 성실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꾸준히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실성이라는 자신이 목표가 세워졌을 때 그것을 일관되게 노력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성실성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 이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이제는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선생님이 공부해라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주체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보는 게 바로 자기 주도적이다. 그래서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실천 어떤 동기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있는 사람은 첫째 뭐가 해야 돼? 솔선수범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부모로부터 해결받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도 뭐 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해봐야 돼?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 뭐 할까? 요새 무슨 시대라고 그래? 창업시대라고 그러잖아. 요새 시대. 바로 이런 솔선수범한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솔선수범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도 내 공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솔선수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로 보겠지. 그 다음 이제 자기 평가.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두조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자기 평가. 자신의 이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공부를 해가는데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 이걸 좀 평가해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 공부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다닐 수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해. 그 다음에 또 뭐야? 학습에 대한 목표.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나는 어떤 지점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목표점이지. 이건 목표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목표점이 없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나 이번에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를 잘 볼 거야. 이러면 목표성이 없어. 나는 이번에 중간고사에 평균 90점을 맞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 목표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성.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거? 통제하려고.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내가 게임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숙제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걸 할 거냐 이런 것도 결정하는 거. 누구나 다 뭐 하고 싶어 해. 펜하고 놀고 싶지. 그러나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느끼는 희열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걸 보는 게 뭐다? 자기 통제성이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셋째.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뭐예요? 지적 능력. 이걸 우리는 보통 일반 능력이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IQ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종종 여러 사람들은 이 IQ를 학습 능력이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뭐냐면 새로운 학습을 쉽게 빨리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죽어라고 공부 8시간 하는데 내 친구는 보니까 한 3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실력이 아주 나오고 거의 비슷비슷한다 이 말이지. 이런 능력이냐. 아니면 주어진 것에 새로운 것을 창의해내는 추상 능력이냐. 아니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냐. 아니면 적응 능력이냐. 새로운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느냐. 이런 것도 또 다 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적 능력은 전통적으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첫째가 뭐다? 이 언어 능력이다.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들 지금 봐봐. 학교 와서 친구하고 정보를 주고 받는 것도 뭐야? 언어지.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뭐야? 언어지. 여러분의 교과서는 다 뭐로 돼 있어? 언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언어 능력이 우리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직업세계에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 능력이야. 이 기본 능력이 가장 우수해야 돼. 그래서 지금 5, 6학년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언어 능력이 유창하게 그 다음에 표현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빨리 요약하고 중심 단어를 찾고 관계를 짓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정교하고 이런 것들을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5학년 정도 되면 매일 10분 정도는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큰 소리로 귀로 듣도록 10분 정도 읽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수리 능력. 이건 뭐예요? 수를 계산하고 연산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논리적, 합리적 사고력을 갖기 위한 거야. 그래서 계산 능력이나 그 다음에 문장 이해를 통해서 응용하는 능력, 이 능력을 수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공간 능력은 뭘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해도 삼각형이 어떻게 구도되어 있다 이미지화 되고 이거 돌리면 펼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 그러니까 장이 어디 있지? 위가 어디 있지? 이렇게 내가 생각만 해도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뭐다? 공간 능력이다. 그 다음 이제 지각 속도는 뭐냐? 여러분들 이거 몇 개? 이렇게 빨리 줬을 때 자극을 줬을 때 뭐 하는 거? 알아보는 거, 맞히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 자극이 왔을 때 금방 센스 있게 감지하는 능력.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지각 능력이라고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 일반 능력, 지적인 능력이 잘 발달됐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또 중요한, 앞으로 시대는 무슨 시대야? 창의력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는 창의성도 봐. 여러분은 특히 더더욱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독특한 능력을, 독특한 특성을 내가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는가?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성공의 시대의 기름글이야.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거야. 그런데 창의성은 절대 기본적 지식이 없이는 창의성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아야 거기에다가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해서 뭐 하는 거야?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지. 예를 들면 우리 연필이었는데 거기다 주개만 비춰서 올리니까 뭐가 있어? 연필과 주개가 똑같이 들어가서 하지 않아. 이렇게 더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창의성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창의성에 해당되는 게 뭐냐? 독창성이야.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보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내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독특한 그런 특성을 발휘해내는 거. 요사이 이런 독창성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다양한 그런 독창성이 오니까 그걸 보고 막 웃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다 돈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유창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많은 질문에다가 이것은 뭐 때문에 이럴까? 이렇게 다양한 대답, 다양한 어떤 뭘 해결해내는 거예요? 해결책이나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내는 게 유창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교성. 아주 정밀한 것까지도 세세한 것까지도 이렇게 조립해서 이게 뭐구나를 아는 게 바로 뭐다? 정교성에 해당된다. 그 다음 이제 뭐예요? 내가 아무리 정교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창의성도 있고 유창성, 독창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하고자 하는 뭐가 없으면 열의가 없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바로 내가 무엇을 끝까지 하고자 하는 뭐예요? 열의성,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된다? 창의성에 해당된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의 성향.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진로의 성향을 보려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렌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호렌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성적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성과 그 다음에 이렇게 봐보니까 사회 환경도 이 인간의 인성적 특성을 6가지가 됐는데 사회 환경도 그런 6가지 유형으로 돼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야.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는 사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면 되겠지. 그게 어떤 거에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같이 교사 이런 분들은 사회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오면 잘 적응하더라 이 말이지. 이런 것을 이해해서 가지고 뭐냐 사람들의 직업 선호도가 어딘가를 봤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현실성. 이제 현실성은 어떤 사람이야? 몸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조립하고 그 다음 부쉈다 저렸다 기계 만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실제적 사물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하면서 즐거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로봇을 막 만지고 조립하는 데는 시간이 한두 시간 가는지를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가서 막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은 그냥 한 30분만 해도 막 시간이 오래같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각각 다 달라. 그래서 내가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실성은 바로 몸으로 많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활동적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현실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형. 가만히 앉아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러 보는 것들이 뭐냐? 바로 탐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보면 아주 참 미세한 것도 잘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탐구형이요.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예술형. 이건 이제 감각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좋아하는 것들이지. 작곡가, 뭐 요새 가수, 탤런트, 영화 제작자 이런 것들이 다 예술형에 해당되는 특성들이다. 이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사회형.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생님은 상담가인데 그다음 교수인데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회형에 해당된다. 사람을 좋아하는 이런 쪽의 직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설득형.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강력하게 나를 따르라 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슈퍼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설득형이다. 그다음 이제 간섭형이 뭘까요? 타인의 말을 잘 들고 그다음에 크게 배나에 대해 싫어하고 어떤 거예요? 이런 규칙에 법률적인 부분에 딱 맞춰서 가려고 하고 이런 안전한 체계적인 활동 이런 논리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 간섭형이다. 그래서 홀랜드는 바로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유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6가지 유형이 1등과 2등의 차이는 꼭 몇 점 정도가 나야 된다. 한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야 뭐가 있다? 차별성, 독특성이 있더라. 만약에 1등과 2등의 차이가 여러분 조사를 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뭐예요? 독특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에 따라서 흔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그 다음 차별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검사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심리검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봐보세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면적이 많은 게 어떤 면적이에요? 이 세 번째 면적이 가장 많지요. 이걸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 사람이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 사람,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쪽도 아주 높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영재야, 여기를 뭐야, 특수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가 있는 건가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검사 점수에는 뭐가 있어? 언점수가 있는데 언점수는 여러분이 맞은 점수를 우리는 언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검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뭘까요? 내가 맞는 점수의 상대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80%가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일까? 80명이 내 밑에 있고 19명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80번째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와 그 다음에 성적의 백분율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점수는 뭘까? 이건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려우니까 표준 점수는 뭘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뭐하는 점수? 비교 가능한 점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점수를 40 맞고 다른 사람 20점 맞았다 그러면 이 20점보다도 2배를 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뭐예요?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뭐로 해석해야 될까? 표준 점수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점수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정서지능 봤죠? 자, 정서지능은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자, 이 40부터 60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까 정산분포곡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보통의 사람이랬어. 그래서 정서지능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좋고 아주 가장 좋은 사람은 이 50에서 이 60 사이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주 최고의 성격 소유자야. 그래서 정서지능은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서지능은 이 40점 이하로 나온 사람도 안 좋고 이 60점 이상도 안 좋아. 예를 들면 자기 조절이 이와 같이 43번이면 아주 여기에 와 있으니까 괜찮지만 60점 이상이 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은 잘 나타내지 않고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는 숨기고 조절을 해버리는 거야. 예, 영감처럼. 이게 이제 안 되죠. 특히 또 자기 인식이 잘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높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인식되어 있어. 뭐든지.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성향들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만약에 타인 인식이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이쪽이 타인이 인식이 높다 그러면 뭐해? 친구 의견만 다 따라가.
엄마는 어때? 내가 뭘 옷을 살려도 어떻게 돼? 타인식이 높은 사람은 엄마 이 옷 엄마 봤을 때 좋아 싫어? 이렇게 엄마만 물어봐. 이게 마마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나 여기서 선생님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거라 했어요? 이 자존감과 특히 성실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다른 것은 낮아졌잖아. 이 성실성은 여기까지 와도 좋아.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꾸준히 가고자 하는 일관성. 그래서 우리가 성실이 그 정서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이 성실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같이 이렇게 성실성 여기 왔다 이래도 괜찮아. 여기 밑에 앉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신들을 잘 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성실성이 낮냐 어쩌냐 이거 관심 갖지 마. 이것도 변화될 수 있어. 자기가 노력하여서. 그래서 지금 낮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만 알고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를 알고 노력하면 뭐 할 수 있어? 향상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 뭐예요? 이제 공부를 내 혼자 스스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선수범 자기평가 학습 목표 의지력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은 주로 50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높게 나와야 좋은 거야. 자기 주도적 학습은. 정서지능하고는 좀 달라. 정서지능은 타인과의 관계지만 이건 자기 스스로의 내적 힘이야. 그러니까 솔선수범한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열심히. 그런데 이게 낫다 그러면 뭐예요? 꼭 남이 시켜야 해. 의지가 없어. 동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 안 되겠어? 안 생겨. 그래서 이 솔선수범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낮은 사람?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 이것과 매우 관련이 있어. 목표의식. 목표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뭐가 낮아? 솔선수범도 낮아져.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평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점검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오늘 몇 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분량을 했으면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점검 안 하면 뭐가 될까? 이 점검이 이렇게 낮은다 그러면 뭐냐면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뭐가 없어? 행동이 없어. 이쪽에 갈수록 뭐 할까? 행동이 실천이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쪽으로 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그래? 먼저 계획을 하지 말고 어느 지금 당장에서부터 하려고 해라. 하려고. 그 다음에 목표의식. 구체성이 있어야 돼. 나는 이번에 중간고사를 잘 볼 거가 아니라 90점 이상을 맞기를 원한다. 이렇게 목표의식을 정확히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의지적 통제. 뭐예요? 내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스스로 뭐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지적 통제가 뭐야? 자기에 대해 자꾸 뭐를 주는 거예요?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암시를 줘요. 이쪽은 낮아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앞으로 뭐 할 거야? 늘 말로 하고 다녀.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지적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은 그래서 이 능력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이 높아질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능력, 지각 능력을 다 높으면 우리가 봤을 때 지적인 능력이 높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적인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IQ 120 이상이 되면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지적인 능력은 85에서 몇 점 정도가 115를 보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지적인 능력은 편차가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오는 지능 지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해라. 내가 평소에 기분이 좋을 때는 15 높게 나오고 컨디션이 낮을 때는 15 정도 낮게 나온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 뭐래라 큰 소리 읽고 그 읽은 책의 내용을 옆에다가 책 내용에다가 요약해서 뭐예요? 중심 단어를 찾고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풀어보고. 그래서 수리 능력을 누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수리도 암기 과목이야. 그 암기 과목을 패턴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야. 대체적으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수리 능력은.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능력은 뭐냐? 사물의 공간. 그래서 이 능력은 학습 능력이고 이 능력은 유전적 능력이 강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능력보다 이 두 능력이 높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환경이 적절한 거예요. 지금과 같은 방법이고 이게 거꾸로 이 두 가지 능력보다 이 두 능력이 거꾸로 이 능력이 낮고 이 능력이 높으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180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간 능력이 낮은 사람들 퍼즐 맞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각 속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심호흡이라든지 정서적 안정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창의성.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죠. 이 창의성도 마찬가지야. 이 50을 중점으로 해서 높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창성이 있다. 그 말은 뭔 말일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 그래서 만약에 이 독창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물건에다가 이걸 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다른 걸 더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해 보는 그런 연습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면 독창성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유창성은 뭘까요?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양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창성이 낮은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진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종교성이 낮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이 그걸 해본 경험이 없거나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낮아지는데 차분히 심리적 호흡을 하면서 하나씩 맞춰가려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열의성은 뭐예요? 끝까지 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이 열의성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어떤 성실하게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열의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표의식이 없거나 동기가 없거나 의욕이 없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열의성을 가지려는 먼저 목표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홀랜드. 홀랜드는 뭐라고 그랬어? 현실성, 탐구형, 예술성, 그 다음에 간습성 이럴 때 뭐라고 그래서 1등이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1등이 가장 높은 게 뭐냐 이거예요. 현실성은 주로 이제 건축가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운동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탐구형은 생물학자, 과학자 이런 것들이죠. 예술형은 작곡가, 소설가, 디자이너 이런 쪽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 100분위 점수와 1등과 2등의 차이가 매우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야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독특성이 차별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사회성, 설득성, 간습성.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성이 1등이 나왔다 그러면 꼭 탐구형과 간습형이 2등이 꼭 나와야 돼. 만약에 1등이 여기 나왔는데 2등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아이의 학생의 뭐냐면 오늘은 마음이 이거 좋아했다가 오늘은 마음이 예술형 좋아했다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믿을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1등이 사회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 학생같이 탐구형이 2등이 나오든지 간습형이 2등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거냐 일관성이 있어. 그래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요. 이럴 때 차별성이 있어. 이 두 가지 요건이 뭐에 대해 충족됐을 때 이 사람은 진로에 대한 정체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이 현실성만 빼놓고 다 낮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쪽에 대한 진로에 대한 동기가 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탐구형도 적절하게 이렇게 다른 것도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별성, 인과성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 특기 검사를 봤는데 매우 뭐예요? 다양한 검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는 나의 어떤 적응 능력, 정서적 지능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의 어떤 내 주도적 특성과 나의 창의성, 나의 일반적 능력, 그 다음에 나의 성향, 내가 어떤 직업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뭐 하려고 봐야 돼요? 진로를 계획하려고 봐야 됩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5학년 때 지금 청소년기로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 민감적 시기에 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작은 꿈을 내 가슴 속에 품고 그 꿈을 실현해내기 위한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쪽에 좋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직업은 주로 보통 어떤 것을 하게 되고 또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느 대학에 어떤 학과를 가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시간을 가지고 탐색해 본다라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행복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다니면서도 내 유능감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